책나라 수정도서관 단해의 동네 책방 코너를 맡은 수필가 김단혜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방은 북촌 책방입니다. 인사동에서 만난 한옥 책방인데 헌 책방이에요. 제가 보통 책방 나들이를 할 때 그냥 책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여행을 간다거나 갤러리에 그림을 보러 간다거나 무슨 대학로 같은 데는 연극을 보러 가다가 만난 책방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옵션으로 같이 책방을 가는 거죠. 인사동 나들이에서 만난 한옥 책방, 북촌 책방은 헌 책방이랍니다. 오래된 한옥과 묵은 시간, 그리고 헌 책이 잘 어울리는 곳이죠. 한옥이 내리쬐는 햇살이 마당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곳, 텐마루 댓돌에 앉아서 하염없이 멍 때리고 싶은 그런 장소랍니다. 책을 사러 오기보다 그냥 마실 가는 것처럼 문득 들리고 싶은 곳이에요. 요즘 남의 집에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.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, 또 친구 집에 가는 것도,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친한 친구 집도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. 손으로 꼽아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데가 있어서 친구 집에 가는 것처럼 또는 친척 집에 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곳인데요. 그때 그 추천한 책을 바구니에 이렇게 소담스럽게 담아 놓아요. 제가 간 날은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담겨 있었는데, 물건을 버린 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변화, 그 미니멀리스트 12명에 관한 책이었어요. 물건을 버리자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온통 바뀌었다고 해요. 물건과 함께 불행을 버린 이야기. 그 사랑이 기술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버리는 것도 기술이래요. 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, 책에서는 저는 사실 이 말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책에서는 여러 개 있는 물건하고 남을 의식해서 갖고 있는 물건을 버리라고 해요. 제가 이제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, 저는 좀 옷이 좀 많은 편이고, 옷, 책, 필기도구, 필기도구도 또 제가 좋아해가지고 필기도구, 커피잔, 그 다음에 식물, 화분,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뭘 버릴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책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책방을 지키는 분들도 보통 자원봉사자들이에요. 제가 간 날은 다도 강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. 찾아가는 길이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시원한 물을 한 잔 내주셨어요. 그래서 시그니처가 있냐고 하니까 설국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설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찡하고 오는 거예요.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,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이었다. 밤의 끝자락은 뿌옇게 밝아왔다. 라는 첫 문장이 유명한 그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 설국 아시잖아요. 설국차는 근데 그 설국은 아니고 해발 3000m 고지에서 피는 만년설에서 피어나는 국화꽃이래요. 실제로 그 북촌 책방에서는 사랑방에다가 다도실을 만들어서 찻방을 꾸며 놓아서 다도 체험도 이루어지는데요. 그때 마신 설국차의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, 제가 설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제가 설국차를 사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집에서도 지금 만족스럽게 설국차를 마시고 있답니다. 그 북촌 책방에는 그 한옥이기 때문에 그 공기놀이 같은 것도 그냥 천으로 만든 공기놀이를 팔고 있더라고요. 뭐 열쇠, 주머니 그런 것도 천으로 된 거.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그 책에서 발췌한 뭐 박경리 작가의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그 작은 미니 원고지라든지
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, 북촌 책방에서 꼭 보고 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살구나무예요. 살구나무가 있는 한옥에 있는 헌책방. 살구나무는 보통 5월에 열린다고 해요. 그래서 5월에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살구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, 저도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북촌 책방을 찾아가려고요. 마음속으로 예약하고 왔답니다. 북촌 책방을 다녀오면서 설국차를 마시면서 제가 생각난 시가 있어요.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오교원 시인의 시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. 프란츠 카프카, 오교원. 메뉴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, 칼 샌드버그 800원, 프란츠 카프카 800원, 이브 본느프와 1000원, 에리카 종 1000원, 가스통 바실라르 1200원, 이아브 핫산 1200원, 제레미 리프킨 1200원, 위르겐 하브머스 1200원.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.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. 이게 그 시의 전문인데요. 이건 오교원 시인이 초기 시 1987년도에 나온 가끔은 주목받는 생기고 싶다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예요. 이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쓴 셰익스피어를 마시다라는 그 산문이 있거든요. 그것까지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셰익스피어를 마시다. 밥은 먹고 다니니? 가을이다. 아프지 마라. 친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 가을이 묻어납니다. 가을 아리로 시작하는데 지병을 아는 친구입니다. 답장을 보내려다 책 한 권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. 맥박조차 느리게 뛰고 싶은 날, 찾아가는 곳은 바로 책방 기억입니다. 셰익스피어 한 잔 주세요. 책방 커피에는 마르케스, 까미, 헤밍웨이도 있습니다. 셰익스피어를 고른 것은 비극의 맛과 희극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. 커피는 석 잔이 한 세트로 에스프레소, 드립, 꼼파냐입니다. 어떤 잔을 먼저 마실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커피를 마시는 법입니다. 짙은 자주색의 금빛 테두리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는 악마처럼 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. 목으로 넘기는 순간 아찔하게 혹합니다. 비극의 맛도 어쩌면 이렇게 혹한 것일까요? 가방에서 까만 책 저네린을 꺼냅니다. 표지가 마음에 들어 넘기지 않아도 가을을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. 흑맥주의 낭만과 짧은 가을을 닮은 여자 저네린. 검은 스카프, 검은 눈동자, 그리고 검은 손톱. 그녀를 삼켜버린 요절이라는 단어에 맥박이 빨라집니다. 자살. 그리고 31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넘깁니다. 지옥처럼 뜨거운 한 잔의 커피 같은 생을 살다간 여자. 비극의 잔에 엷은 내 입술 자국이 묻어납니다. 그녀가 남긴 책을 넘기며 남은 에스프레소를 마저 마십니다. 이 가을, 제가 가진 것은 에스프레소 한 잔과 책 넘기는 소리뿐입니다.
가을은 지금부터입니다. 여기까지가 제 산문인데요. 사실 책방 기억은 분당 정자동에 있는 그 작은 책방이었어요. 책방 기억부터 A부터 G일 것처럼 기억부터 히읗까지 쭉 이어지는 그 책방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책방인데 요즘 그때만 해도 그 커피가 이렇게 무슨 셰익스피어 커피 이런 게 잘 없었어요. 요즘은 책방도 많이 생겼지만 그 독립책방에 책방지기가 좋아하는 작가나 책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커피도 되게 많은데, 뭐 예를 들면 헬렌 리어링이나 스콘 리어링의 이름을 딴 조화로운 삶이라든지 데미안 빨간머리 앤 같은 커피가 있어서 그 책방에 가면 되게 기억에 남는 커피가 되는데, 이때 제가 셰익스피어라는 커피를 보고 혹했던 기억이 나는 그 어느 가을 날이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